네, 안녕하세요. 양옥경입니다. 오늘 제가 그 화성농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이제 발표를 제안 받고서 이제 어떤 그 제가 봉담 영말농학을 지금 이렇게 조사하면서 열심히 공부 중인데요. 영말농학에 집중해가지고 화성농학의 이제 어떤 현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뭐 봉담 영말농학을 비롯해서 어찌 보면은 우리 전체 한국 농학에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함께 고민해 봄직한 그런 과제, 이렇게 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목차는 뭐 한 이야기거리는 한 네 틀에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화성 지역의 전승 농학을 한번 개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기존의 농학 문화권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그런 틀들에 의하면 경기 남부권에 해당이 된다, 또는 웃다리 농학의 영향권에 든다,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남부 또 웃다리 영향권, 이렇게 대표적으로 전승 지역을 꼽으면 기존 논의에서는 평택과 안성 그리고 화성 지역이 이렇게 손꼽아졌습니다. 화성 지역에서 그 실체가 확인되는 현재의 그 전승 농학을 보면은 봉담, 읍, 동화, 삼리, 현재의 행정 주소명으로는 그렇습니다. 봉담 영말농학이 있고요. 마도면에 화성 마도농학, 그리고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딱 지역을 한정할 수는 없는데 화성 두레농학이 있습니다. 이 봉담 영말농학은 1909년도 마을 공식단체가 창립했고요. 그것은 이제 단기가 남아 있어서 좀 증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말 공동체 사회 두레와 그리고 그와 관련한 생활문화 전통 맥락 속에서 이어져 온 농학입니다. 화성 마도농학은 웃다리 농학 중에서 행중무리 활동을 경험한 인물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서 경기 남부 충청 지역에 고루 영향을 미친 그 공연 양식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두레농학은 앞에 이경엽 선생님 발표에도 잠시 등장을 했었는데요. 화성 두레농학 보존회가 화성 일대에 생존해 계시는 두레농학 경험 원료들의 증언과 연주 양식을 토대로 해서 총 8마당 32과정의 판재로 정리한 양식입니다.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는 각주에 이렇게 좀 담아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성 지역 전승 농학에 대해서는 주로 화성문화원과 지역 전승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학술적인 논의장이 열렸었고요. 또 복원 활동도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성 농학의 음악과 판재가 지닌 특성을 규명하는 주제나 두레농학의 실체 및 복원을 주제로 한 내용이 주를 이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근래 이제 경기도 문화재단 후원으로 해서 진행한 민속 조사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수원농학과 화성농학이 매우 관련이 깊은 농학이라고 이렇게 주장이 되었고요. 화성 봉담 영말농학이 수원시 버드네나 광교 등에 전승되는 두레꽃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 두 지역의 농학이 두레꽃 또는 두레농학이라고 부르는 그 공연 양식의 전형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차후로 이에 대해서 이제 서로 상호 비교하면서 적절한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간 이제 본래 화성농학이 지역 보편적으로 두레 전통에 기반해서 형성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은 구전으로도 익히 확인되는 바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 정보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1987년, 89년 기간에 화성시 권역 내에 두레 전통 및 그 부속 문화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실시된 바 있고, 그 결과에 따르면 총 10개면 34곳
마을에서 두레와 두레농악의 존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화성 지역 두레와 두레농악은 논농사와 관련되어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마을 사회의 공동 긴맹이 노동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전승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농사일과 농사연항을 모두 두레라는 이름으로 지칭하는 이건 화성 지역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언어 전통인데요. 거기에서 더욱 여실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는 화성 지역 두레가 경기 한수 이남 지역 두레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또 동시에 이 지역 두레 문화가 평택을 거쳐서 넓게는 충청남도 지역까지 연결된다고 언급함으로써 향후 농악의 문화 권역 연구에도 또 참고해서 더욱 연구를 심화시킬 단서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논의는 그 아까 소개한 화성문화원 주체로 있었던 한 학술 행사에서 나온 주장인데요. 그 화생 두레농악의 특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회문화사적 위치에서 볼 때 이제 두레뿐만이 아니라 배연신굿이나 산신제 이런 대동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주장이 있기에 이런 부분도 더욱 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화성농악의 문화 핵심 인자는 일조직으로서의 두레 그리고 문화조직으로서의 두레이며 두레 제의, 두레 놀이 등이 농악 문화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화성 지역 농악의 원형성을 대면하는 실체로서의 농악이 아까 소개한 세 단위의 현존 농악 어떤 양식이다라고 지목하는 데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모습에 준해서 복합성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또 섣부른 기준 요소로 어떤 것이 토박이꽃이고 어떤 것이 고제이고 어떤 것이 문화변형 양식이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 또한 아직 그 충분한 증거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지고 바로 이것이 현재 화성농악의 어떤 학술적인 접근이나 현장의 접근 양면에서 좀 딜레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현존 화성 지역의 전승농악 들은 그 외피적인 면모 밖에도 문화적 특질을 형성하는 토대면에서 일정의 상호 변별성 그리고 시대 전환에 따른 문화 변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향후 이제 화성 지역 농악 활동 인물들의 인적 관계 그리고 판재의 변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하면 화성 농악의 문화 특질이나 전형에 대한 더욱 선명하고 풍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여튼 농악이라는 실제가 있다면 그 농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 요소의 미시적인 특질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죠. 그런 것들이 더 정교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이 별도의 지면을 통해서 그런 좀 미시적인 연구, 거시적인 연구를 좀 종합해서 소개하도록 하고요. 근본에는 봉담 역말농악의 전승 상황 그리고 향후 지속적 보존 및 전승 활성화에 참고할 만한 방향과 방법적 구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부어서 좀 전달할 때 좀 곤란한 호흡이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목차로 넘어가서요. 이제 봉담 역말농악의 전승과 계승 활동인데 제가 이제 그 화면에 몇 가지 이제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사진 자료를 좀 제시해 봤습니다. 역말농악에 관련해서 마을 문화 전통이라고 하면은 크게 5가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매기 노동, 그리고 두레 농악, 그다음에 줄다리기 품앗이, 그리고 우물고사, 그리고 당제는 단절이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우물고사 더불어서 그 우물고사와 당제라는 그런 제2 양식이 있고 또 그다음에 보름, 정월 보름이죠. 그 이전
으로 이게 펼쳐졌던 건립이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문화 전통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상호 연결되면서 일종의 문화 기억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봉담 영말농악 전승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 봉담읍 동화 3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뭐 70여 호 뭐 이렇게 살았던 그런 마을 단위였는데 현재 2021 현재 이제 봉담읍의 인구가 8만 4천 명이 넘는 인구가 되고요. 어떤 그 이전의 지리적인 경계, 문화 지리적인 경계에 그 따른 인식은 현재는 이제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화성 봉담의 마을 민속에 대한 이제 어떤 공동의 기억 같은 것도 이제 그 인구나 어떤 이런 것들이 확장된 것과는 반비례해서 거의 좀 공중분해된 상태에 이르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이제 영말농악 전승자들의 기억 속에 그래도 원로들의 기억 속에서 더듬어지는 문화 전통은 5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여기서 별도로 소개하지 않아도 대략 좀 상상이 좀 되실 거라고 해서 63쪽의 영말농악 전승집단 봉담 영말농악 보존회로 바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봉담 영말농악 보존회는 1983년에 재조직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1909년 단기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1909년에 이제 그 전통 사회와 아주 가까운 근대 시기에도 이제 이 단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농악사 전체가 보편적으로 겪은 경험과 그 맥락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이제 침잠기에 있다가 이때 다시 재조직이 되었고 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얼마 전 작가한 강은중 상세라는 분이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다시 재조직한 1980년대 그리고 2000년 초반까지 생존해 계시면서 그 어떤 기억을 쭉 그리고 또 어떤 영말농악의 공연 양식에 대한 실제를 좀 기억하고 계셨고 연주도 가능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쭉 연결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마을 토착 역사는 이제 증명이 된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말농악 보존회라는 이름으로 2001년에 이제 개명을 했는데요. 예전에 영말농악단 뭐 단기에 이렇게 써가지고도 다니고 그냥 영말농악 이렇게만 표기해가지고도 이제 대회를 출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주민자치 이제 행사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정식적으로 2001년에 보존회라는 명칭으로 개명이 됐다고 보고 제가 이제 표 1에 195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2021년 현재까지 해서 그 영말농악 보존회의 구성 인자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출생 연도를 2055년 거 빼고는 다 적었던 이유는 이만큼 긴 세월에 거쳐서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자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바로 66쪽에 넘어가서 현재 전승환경 및 활동 상황을 좀 살펴보면 2008년에 이제 봉담읍이 이제 승격이 되고 봉담면 일대가 대대적으로 신도시 계획 추진으로 이제 바뀌면서 LH 공사에서 이 영말농악 전수관이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신축 건물을 이제 기부 체납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문화 공간으로 환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여러 보도 자료와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이제 정치 행정적인 문제들이 얽히면서 실제로 영말농악 보존회에서는 그 영말농악 전수관을 이렇게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질곡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뭐 뒤에도 쓰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역말농화 보존회에서 이 역말문화관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된 그 공간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이 지역 자치 활동이나 여러 공연 활동 또 보존 계승 활동들을 좀 펼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승 집단의 세대 교체가 이제 비교적 탄탄하게 이루어진 힘이 있었기에 좀 어려운 고비들도 있었고, 그랬지만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이제 접촉들을 하면서 역말농악 이름으로 전승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 화성 두레농악 보존회도 굉장히 활발한 이제 대회 출전을 통해서 수상 경력이 화려하잖아요. 봄담 역말농악 역시도 다양한 대회에서 입상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보다 저는 좀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밑에 뭐 이 축제, 지역 축제에 참가한다거나 작은 동네 단위의 어떤 문화 행사에 같이 결합해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 시설들에 가서 어떤 문화 공연 행사들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 들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소개를 하고자 해서 이제 좀 선별해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럼 역말농악의 현실과 주요 문제로 바로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말농악의 현실과 주요 문제 첫 번째는 공간 그리고 마을 서사 공동기억의 총체적 소멸을 먼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이제 거의 뭐 이제 시골 지방에 가더라도 어떤 도시화하고 관련 없는 지역은 거의 이제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경제적 인프라 지표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라 적어도 문화예술 층위에서는 도시 시골의 경계가 매우 희미해진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인자로 과학과 기술 매체의 힘, 절대적인 영향력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 민속은 지속적인 도시 확장과 매체 영향으로 공간과 내용 면에서 이전 맥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는데 더구나 이 지나친 서울 경기 중심의 행정 및 인구 밀집 그로 인한 도시 확장이 경기 지역 민속 주기기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이제 좀 꼽고 싶습니다. 현재 동화 3리는 과거 역말과 땅은 같은 곳이지만 사회 문화적으로는 전혀 다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소멸은 문화 전통의 실체까지 함께 사라지게 만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억에 의존한 얼마간의 생명 연장도 이내 무력화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현재 봉담 역말농악 보존회 구성원 중에서 이 역말이란 마을 공간 그리고 역말농악과 뼈와 살의 관계에 있었던 다양한 민속과 문화 전통들을 직접 체험했거나 구전 기억으로라도 온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좀 찾기 어렵고요. 둘의 소멸은 오래전 일이고요. 역말이란 공간의 소멸 그리고 역말농악의 산증인이었던 가은증 상세와 그 동세대 인물들의 소멸은 마을과 농악 관련한 모든 서사와 공동기억의 소멸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말이란 공간에 구축해온 역말 사람들의 생활세계와 물질세계가 사실상 이제 복원이 아주 어렵게 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적인 문제, 뭐 내외가 뭐 분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해 가지고 어떤 그 문제라고 지적을 해보면 두 가지를 좀 제가 지목해 봤습니다. 경계의 대상이라는 제목하에 것들을 좀 기술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1980년대 들어서 되면서 역말농악이 완전 소멸하는 것은 가까스로 이제 모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이미 재조직 당시에도 이전 전통적인 두레농악 맥락에서는 꽤 멀어져 있었고요. 도시군단이 농악경연대회 출전이 거의 유일한 조직 운영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맥락의 복원과 재생은 자력
노력으로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차원의 문제이므로 자탄할 일은 아니지만 대외 중심의 농악 연행이 낳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좀 성찰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첫째가 농악 공연 판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농악 연행이 두레와 일공간, 생활공간과 분리되고 경연 목적용 무대로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대회가 권하는 공연 논리와 체계에 부합한 농악으로 연출되었습니다. 그 강은중 상세가 훈련식 가락과 벚꽃 사이를 새롭게 구성한 것도 이 두레 농악으로서의 공연 맥락을 떠나서 대회 출전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작용한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회 이후로는 이 또 새롭게 강은중 상세에 의해서 첨가된 그런 판재 요소들이 이제 전형적인 역말농악의 양식으로 또 굳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단동고리 정도의 무동놀이였던 것이 이제 인근 평택 안성처럼 좀 고난이도의 기회적인 수준의 무동놀이를 연출한다던가 이런 현상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판재에 집착하는 것은 그 심리는 과시와 경쟁에 대한 의식의 작용입니다. 이렇게 잘 짜낸 한 판에만 몰입하는 것은 저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장착에 도리어 실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둘째는 정체성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봉담 역말농악 보존의 주요 활동 인자들은 그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거나 매우 단편적 경험에 해당하는 정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절을 경험하는 것은 비단 역말농악 전승 집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거의 현존농악 전승 집단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극히 일부분의 사례를 빼고 대부분이 1980년대에 이제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재생하고 지역사회에 재투영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농악이 정말 성하다는 지역, 전라도 지역 역시도 대부분의 지역 농악들은 1980년도에 역말농악처럼 보존의 조직을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열심히 대회 출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과정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현존 농악 전승 집단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경험했거나 여전히 몰입하고 있는 문제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당대 사람들의 선택이 상당한 정체성 확보의 방안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시간이 제가 정확히 안 보여서 제가 10분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네네. 제가 10분. 네네, 5분 정도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용된 문장을 좀 잠깐 보시면 화성 두레농악 보존 및 전승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지역적 사회사적 내력에 의한 복합적 요소보다 두레구스로의 판재 내용을 보강해서 인근 농악들과의 변별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한 그런 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언해서 말하면 저는 생각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어떤 판재 내용을 보강하는 측면으로 보다 저는 반대로 취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방향은 바로 68쪽의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봉담 역말농악이 나아가 화성농악으로 확장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마을 지역 공동체 사회에서 일군 생활과 문화 특성이 그 지역 농악 정체성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복원의 방향도 이 요소들이 투영되는, 그러니까 판재의 어떤 절차, 어떤 예술 구성 요소들을 더 보강한다 이런 차원들이 아니라 바로 이 방향에서 그래서 어떤 생활 문화적인 특성 들이 좀 방영되는 쪽으로 확장 복원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지점은 어떤 음악적인 가락적인 그다음에 어떤 동작적인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저는 바로 그런 게 좀 우리가 맥락들은 얼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정교하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재현해내는 그런 방향으로 인문학적 상상력을 좀 발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당부하는 것인데요. 전승자들에게 좀 포괄적인 시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챕터일 것 같은데요. 전승 활성화 방향 및 이제 몇 가지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제안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화성 지역 보편의 둘의 전통을 확대해서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전처럼 이제 봉담 면에 또 그 중에서도 4개 마을 중에 하나인 봉담 마을, 영말. 이렇게 좁혀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이 화성 전체 지역이 굉장히 이제 두레가 성화였고 그 관련한 주변 문화 또 그리고 어떤 예술 양식으로 고착화된 측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과감히 확대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있었는데 사라진 부분들은 어떤 타 지역에서 받아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넓혀서 보면은 화성 지역에도 좀 다양한 두레 문화 전통들이 살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좀 이렇게 수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 공동체 문화의 핵심 재현을 통해서 정체성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비유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왜 라면집에 가면은 굉장히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을 주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양은 냄비는 뭐 몇십 년 된 양은 냄비가 아니라 열심히 망치로 두드려서 일부러 낡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근데 우리 그거 가지고 이거 조작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상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판재 보강만으로는 정체성 수립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지역 공동체에서 일군 생활과 문화 특성들이 핵심 인자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 부탁을 동시에 하고 싶은데요. 먼저 제2농악 놀이를 별개가 아닌 분리와 합체가 목적과 장소, 표출 경로 등에 따라 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 공연, 전시 이런 것들과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때와 장소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판재를 비롯해서 어떤 표출되는 모든 것들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고 마을 생활사를 현대적으로 이제 좀 재현하는 방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복원, 도시의 경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영말 문화관 같은 경우를 이제 디지털 복원 방식을 좀 활용해서 미디어 파사드나 AR이나 VR 이런 기법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영말 문화관이 도시 경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아울러 전통을 상기시키는 그런 상징체로 좀 재현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훈련식이나 36방 이런 내력과 실체가 모두 희미한 공연 요소에 너무 함몰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무엇을 보다는 어떻게 해야 외에 주목하는 그런 현실적 미래적 실존 방향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승공간의 역사적 배경 수용입니다. 제가 그림 1과 2에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영말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 그런 어떤 조선시대의 교통통신 제도하고 연계가 깊은 그런 마을이라는 것들을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동화라는 이름이 조선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려시대에도 역시 동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충청주도 수원에서 해미까지 연결하는 그런 도로망에 동화라는 이름으로 여건 제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영말이라는 지역의 역사들을 굉장히 오래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역이라는 것은 역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이런 어떤 제도가 들어오면 또 그 사회의 그 특성을 가진 어떤 민간 사회가 조직이 되거든요. 그런 역이라는 제도적인 특성들이 반영된 그런 어떤 영민이라고 조선시대에는 불렀는데 어떤 민중의 특수성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근거들도 더 확장해서 많이 찾고 또 그 사이에 조각조각들을 이어내는 상상력들을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이 영말이라는 공간의 어떤 역사성
그리고 배경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내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봄직하다. 그래서 영말농악의 사회적 배경을 그리고 역사적 배경들을 더 많이 연구해 해보면 좋은 콘텐츠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역사회 도시 파고들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농악경연대회 출전과 그 성과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연대회가 이전에도 경연대회를 하지만 우리가 그 일제시대 해방 직후 그리고 일제시대에도 농악경연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경연대회하고 지금 민속예술 경연대회, 그 다음에 한국 민속예술 축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그 대회들은 굉장히 많이 여러 면에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큰 모임체로서 기능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지금은 정말 경연의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나가가지고, 자꾸 검증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에너지를 저는 지역사회 그리고 도시라는 공간으로 바뀐 이 곳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 접촉력을 높이는 것, 밀도 있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를 많이 쏟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더 협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렇게 노력하는 전승단체한테는 사회적 상벌 제도가 공적으로 작동되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가게 인센티브 시스템을 줬으면 좋겠어요. 대회 출전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하는 발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파고들려고 하는 그들의 전략,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을 충분히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공적 지원들이 이르렀으면 좋겠고요. 그 차원에서 연결된 것일지도 모르는데 마을을 대체하는 지속적인 전승 공간이 도시에 있는 농악단체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것들을 영구적이지까지는 않더라도 일종의 이제 어떤 준칙들을 서로 합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공간을 영말농악 보존의 전승단체가 그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 또 지역사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 각각 역할을 찾아가지고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발표 내용은 거의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맺은말에 써봤는데요. 농악 전승단체, 행정조직,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역사회, 지역 민간인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업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화성농악의 미래상을 함께 그리고 그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실천 활동들을 정말 기대하고 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지영입니다. 그 양옥경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특별히 뭐 질문이나 반론 차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리고 제 토론문이라고 돼 있는 원래 책자에 있는 거 그거 제 글 아닙니다. 엉뚱한 글이 거기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거 마치 제가 쓴 것처럼 돼 있어서 그거 싹 가위표 치시거나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쓴 글은 아마 별지로 따로 프린트해서 나눠줬을 겁니다. 그게 제가 쓴 글이고 토론문이라고 원래 돼 있는 건 그건 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농악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회 출전용으로 딱 짜여지는 거 그리고 어떤 딱 정형화되거나 이제 판재 중심으로 뭔가 형식화되는 거. 그것을 합치면 일종의 제도화인데 제도화라는 건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외형에 대한 집착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발굴하거나 복원한다고 할 때 전국의 모든 무형유산과 관련해서 모든 발굴 복원은 기본적으로 외형에 대한 욕망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외형을 잘 정식화시켜놓은 것, 그것도 무형문화재 제도가 갖추고 있는 그 틀에 딱 최적화시키는 거 이게 이제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제일 큰 문제죠.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사실 이제 외형도
하는 그 욕망 보다도 그 지역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의미, 그 공동체 자체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맥락, 이것이 이제 훨씬 중요한데 어떤 뭐 이제 그 구성, 뭐 가락, 뭐 이런 것에 이제 과도하게 집착하는 그런 욕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재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벼슬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사회적인 인정투쟁의 욕망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오전에 하신 모든 분들의 발표의 핵심은 이제 그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딱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화된 외적인 틀보다도 그 뭐 마을이 됐던 어떤 공동체가 됐던 그 안에서 그 실질적인 어떤 삶의 공간 속에서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 방안이 도대체 뭘까? 그래야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이제 여러 이제 고민들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뭐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뭐 덧붙이자면 예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사회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반성이 되기 시작하고요. 예전에 사회는 어떤 큰 덩어리 영역, 뭐 지역 사회 뭐 이런 말이 대표적이죠. 그런 어떤 추상적인 뭉뚱그려진 영역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수많은 그 개인들의 커뮤니티가 연쇄되는 그 연결망, 의미망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된 어떤 그물 같은 그것이 이제 사회의 진정한 어떤 뭐 새로운 현대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인 것 같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재맥락화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홍보하고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체성의 정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식의 이제 공중에서 삐라살포하듯이 이제 그런 식의 작업은 사실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이제 근대적인 사회 개념, 영역 중심의 사회 개념에서나 이제 통용되는 것이었고,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직접 끼어들어가서 하는 거. 그러니까 공중전에서 삐라박 뿌리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제 총 들고 각계 전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그 오늘 나왔던 아까 이제 앞서 두 분 말씀도 그렇고 어떤 마을이나 어떤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고 그 작업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게 쉬우면 뭐 진지하게 다 했죠. 근데 아무도 성공한 데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우리가 해보려고 한다면 그 아주 미시적인 지점에서 사람들과 이제 1대1 되면 마치 이제 그 뭡니까 그 저기 특정 종교 분들이 아파트 일일이 초인종 눌러가면서 거기서 전도하려고 하듯이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지. 대량으로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막 홍보하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뭐딴 얘기인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런 지역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전국의 음악 교과서가 획일적으로 된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분개합니다. 음악이라는 게 다 지역이 다르고 지역마다 또 심지어는 마을마다 다른 게 음악인데 그거를 획일적인 음악 교과서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제주도나 뭐 저기 어디 강원도 영월이나 뭐 똑같은 교과서 가지고 강원도 영월 사는 애가 창부 타령이랍시고 이건 우리 노래야 뭐 이러면서 배우고 이거 정말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고등학교 제도 교육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장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상당 부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무형문화재 전승 뭐 이런 관점 말고요. 현장 예술가를 왜 자꾸 전승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또 굉장히 싫어하는데 예술가의 어떤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종목을 전승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는 올가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승자 무슨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예술가들에게 지역 사회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무형문화재에서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미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그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구체적인 방안은 그건 뭐 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지, 우리가 무형문화재 전승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하면 답 안 나온다,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거친 글을 굉장히 잘 정돈해 주신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그 듣는 분들께서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니까 그 대회를 나가는 그 단체, 전승단체들에 대한 그 질타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상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이 사회적 인정의 기준이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까 전지영 토론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어떤 지방마다 어떤 법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한결같이 문제점은 뭐냐면 그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들로 하여금 대회에 안 나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대회에 나가서 어떤 성과를 있어야 되고 어떤 인정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절차처럼 그렇게 제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센티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자체가 작동하게 만드는 그 기준 요소 자체가 좀 잘못 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들에게 대회에 집착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하나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고 이렇게 활동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맺은 말에 굉장히 그런 공허한 얘기가 될까봐 그런 소심함도 제가 맺은 말에 좀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요청하고 싶어하는 바는, 이게 관이나 제도 이쪽에서 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의 사고에서부터 이 서류 가지고 자꾸 거르지 말고요. 그 지역 문화단체나 전승단체들이 무언가를 지역사회에서 해보려고 할 때 이 서류에 뭐가 써 있나 이거 가지고 거르지 말고 직접 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들에게 어떤 가능성과 계획이 있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감사합니다.